소개시켜드리고자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. 네,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이고요. 이 차는 2012년 2월에 출고됐고 주행거리는 16만 7천 km 이렇게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이 차는 특이사항이 다른 거는 없고 전방 쪽에 요쪽 전방 측면 쪽 요쪽 부분에 이제 한번 사고가 조금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사고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네, 사고 부분부터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, 이 차가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 사고가 이제 크게 났었냐 작게 났었냐 그 정도 경중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, 만약에 뭐 사고의 경중을 대중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사고는 이제 겉에 이제 껍데기 부분 정도만 이제 교체하거나 혹은 찌그러진 걸 도색하거나 판금하거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작은 접촉 사고 정도가 될 거고, 약간 조금 큰 사고라고 한다면 요 안쪽까지 살짝 이제 먹은 거. 근데 이제 다만 이 차의 이제 뼈대 부분이라든가 차의 중요한 심장인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치지 않았던, 크게 그 정도의 영향은 없었지만 여기 부분이 조금 작은 접촉 사고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서진 정도다. 그 정도가 이제 중형급 사고. 그 대형급 사고는 완전히 세게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차의 뼈대 부분과 심장 부분 이 안쪽까지 크게 문제가 충격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교체를 한 그런 상황을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중형급 사고, 그러니까 작은 사고는 아니고 약간은 좀 큰 사고, 근데 대형 사고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어중간한 여기 부분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황금 흔적들이 조금 있고, 이런 부분들도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붙인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문제가 있었었지만, 이 안쪽 부분, 저 안에 볼트라든가 내부 구성품들 이런 것들, 여기 신차 나올 때 표시돼서 나오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엔진 쪽이나 이런 데는 크게 손상이 없었던, 저기도 지금 마크가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주위 그어진 마크, 그런 것들이 이제 신차 나올 때 이제 표시돼서 나오는 건데, 그걸 이제 볼트를 풀었다 조이면 선이 안 맞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기를 손 댔는지 안 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, 저 엔진 쪽 주변의 부분들 보면은 모두 다 신차 나올 때 있는 표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엔진 부분까지는 손상이 간 적이 없었던 차라. 그래서 약간 조금 세게 부딪혔던 그 정도로의 사고였다.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,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잘 수리가 완료돼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.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문을 닫고요. 잠시만요. 네, 그러면 이 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이 차는 폭스바겐에서 나온 약간 좀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 마력이 좀 약간 높은 측면에 속하는 차량인데, 이게 디젤 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폭스바겐에 나오는 골프처럼 좀 연비도 좋으면서 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출력도 186마력의 이 차에 비교했을 때 186마력이라는 큰 출력을 갖추고 있고, 그 다음에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인 연비로는 14.8, 15 가까이 이제 공인 연비가 나오고, 실제 주행을 하면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이제 18, 19, 20까지도 가능한
그런 차량입니다. 이 연비의 수치를 단순 비교하자면 일반 예를 들자면 뭐 제네시스 뭐 가솔린 모델 이런 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보통 10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. 근데 공인 연비만 비교했을 때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종에 따라서 차가 좀 더 커지면 10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G70 같은 경우에는 10이 조금 넘게 나오고 G80, G90 같은 경우에는 10이 아예 안 나오고 뭐 요 정도 되고 GV 70이나 60도 마찬가지죠. 차가 작은 차들은 10이 조금 넘고 차가 좀 큰 차들은 10이 좀 안 되게 나옵니다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5가 나오기 때문에 공인 연비만 따졌을 때 그래서 1.5배 정도 더 연비가 좋고, 그리고 또 그 기름값이 리터당 기름값이 휘발유가 디젤보다 대략 1-200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기름을 넣으면서 기름은 그보다 더 많이 안 먹는 그런 차량이어서 같은 거리를 뭐 좀 장거리 좀 약간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기름값 측면에서 봤을 때, 유류비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연비도 좋고, 연비만 좋은 게 아니라 퍼포먼스도 좋고, 퍼포먼스라는 거는 뭐 차의 출력, 그러니까 차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재밌게 이제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, 그래서 보통은 펀 드라이빙용으로 많이들 타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. 그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뿜어내주고 이런 게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펀 드라이빙용을 많이들 쓰기도 하는 그런 차량이어서 품질은 좋은데 기름 많이 안 먹는 그런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 차는 원래 신차 나왔을 때는 많이 비쌌던 차량이죠. 근데 지금 이 차는 2012년식이기 때문에 약간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16만 7천 km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뛴 차량이기도 하고, 근데 10년 동안 16만 7천 뛰었으면은 평균 1년에 보통 평균 2만에서 2만 5천 정도 주행거리를 일반적으로 잡는데, 일반적인 평균 주행거리보다는 덜 뛴 차량입니다.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2012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죠.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통 일반 평균 주행거리를 따졌을 때는 뭐 한 25만, 30만 이렇게 뛰었어야 평균적으로 뛴 차량인데 16만 7천이면은 일반적인 평균 주행거리보다 조금 덜 뛴 차량이다. 16만 7천이 좀 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뛴 차량은 아니다. 연식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격이 지금 원래 신차가는 되게 비쌌는데 지금 그런 연식과 주행거리 그리고 이 사고 부분 그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정해져서 1,000만원도 안 되는 500만원이 살짝 넘는, 지금 600 중반대에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가성비가 높은 차량이다. 만약에 이 차를 타시다가 다시 팔아도 몇백만원 더 만들 수 있고, 또 만약에 이제 나중에 폐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차는 이제 디젤 차기 때문에 조기 폐차가 가능한 차량이거든요. 나중에 폐차하게 될 때 조기 폐차를 하거나 또 신차를 구입할 때 이제 노후경유차를 판매하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일부 그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, 그건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한다 해가지고 또 이 폐차 지원금이 또 나오게 됩니다. 여러모로 그렇게 되면은 폐차를 만약에 이 차를 이제 한참 타시다가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650에 사서 고철값만 해도 최소한 뭐 그것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에서 뭐 적게 받으면 80, 많게 받으면 150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지원금 100 또 신차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또 뭐 한 50에서 100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100 따지면 못해도 최소한 300은 보장되는 차량 아닙니까?
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. 만약에 중고차로 팔아도 300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비슷한 가격대가 될 거예요. 아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런 가격대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웬만한 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, 일단 그러면 차량 상태,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앞범퍼 부분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빛을 비춰서 좀 보시면 뭐 특별하게 뭐 찍혔거나 이상했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보통 이 시로코라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측면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가 폭스바겐 시로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.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는 수출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차를 만약에 몇 년 뒤에 처분하게 된다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,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.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 시로코 같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차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차에 좀 진심이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운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타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. 지금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특별하게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뭐 그런 부분 없이 그렇게 있다가 보여지는데, 제가 좀 더 면밀하게, 좀 더 자세하게, 좀 더 지금 아마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셨을 때 안 보였었을 건데 면밀하게 이제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실제 받았을 때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. 이런 실기스 이후에 지금 기스가 살짝 있고,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냥 먼지가 있는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고,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빛이 이렇게 비춰서 보면 여기 부분에 약간의 기스, 이렇게 이제 살짝 트렁크 쪽에 약간의 기스가 있고, 자세히 봤을 때 보이는 기스가 있고, 이쪽 부분에는 여기 부분에 약간의 기스, 이렇게 아주 미세한 기스들을 콕콕콕콕 이제 자세히 막 돋보기를 보듯이 눈여겨보면 약간씩 보이는 장기스들은 있다. 근데 이런 정도의 기스는 그냥 연식이나 주행거리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새 차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연식이 짧은 새 차라면, 신차급 새 차라면 이런 정도도 용납이 좀 안 될 수 있는데, 이 정도 연식이 갖춘 중고차라면 이 정도는 감안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. 제가 이거를 굳이 이거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. 다시 이게 색칠만 하면 되는 건데, 굳이 안 한 이유는 만약에 도색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색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진한 파란색이 나오고 여기는 옅은 파란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남색깔, 지금 이 색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색깔과 조금 차이 나는 색깔로 이게 도색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전체가 언밸런스한 색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신차, 이 차에 이제 여기를 도색을 한다고 하면은 도색표가 다 있는데, 이 차를 신차 때 출고할 때 색상한 칠한 조합의 그 표가 있습니다. 그 표를 보고 그 색상 그대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가 칠을 하게 되는데, 이 차가 나올 때, 신차 때 나올 때 그 갖췄던 그 색상 그대로를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차가 연식이 지나면 조금 색상이 바뀝니다. 만약에 이제 흰색 차량이 이렇게 이제 신차 때 출고됐다가 이 차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, 뭐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차가 좀 세월이 지나면 약간
이렇게 빛바랜 하얀색처럼 이렇게 색상이 똑같은 흰색이지만 조금 다른 흰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햇빛도 받고 자꾸 털고 닦고 뭐 이런 세월의 흔적, 그 흔적들이 조금 남을 수 있거든요. 벽지를 새로 칠한 거랑 뭐 옛날 원래 쓰던 거랑 나란히 붙여놓으면 차이가 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또 저게 이제 오래되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베이지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. 그래서 흰색들이 다 똑같은 흰색은 아니에요. 조금 더 세월이 지난 흰색, 조금 더 먼저 늦게 나온 흰색,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뒤에 이거는 얼마 안 된 검정색이고 저거는 좀 10년 이상 된 검정색이죠. 근데 이 빛나는 광택부터가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검정색을 칠해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저 차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, 저게 상처가 좀 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해서라도 좀 최대한 색깔을 맞춰서 도색을 하겠는데, 이 정도의 미약한 상처로는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색칠을 잘 하면 깔끔하게 이제 색을 최대한 잘 맞춰서 도색하는 업체에서 잘 도색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치하는 색깔로 칠해질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, 여기가 사고 났을 때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찌그러졌을 거잖아요. 이거를 이제 잘 다시 깨끗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색칠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색칠을 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. 이렇게 색칠을 잘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, 이게 리스크가 약간은 있다.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면 뭐 깨끗하게 하면 되지만, 만약에 이제 세컨카 혹은 뭐 그냥 뭐 업무용, 이제 그렇게 이게 만약에 6천만 원짜리 차였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다 하고 타게 다니겠죠. 근데 600만 원짜리 차면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냥 뭐 나는 뭐 크게 돈 투자하지 않고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서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한다,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처든 어떻게 딱 봤을 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상처라면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도,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눈에 크게 띄지 않잖아요. 그냥 깨끗해 보이잖아요.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냥 일단 남겨놨고요. 만약에 원하시면 저거 다 색칠해서 깨끗하게 해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.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. 실내로 들어와 보면 신차 출고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여기에는 원래는 그 옛날 차의 그런 라디오, 뭐 CD, 뭐 테이프까지는 아니어도 CD, 뭐 라디오 이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건데, 그거를 이제 탈거를 하고 일반 그 우리 국산차, 오래된 국산차에 들어가는 그냥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최신형입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최신형 내비게이션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차량 성능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, 심지어 인터넷도 되고, 그 유심칩 연결하면은 인터넷도 쓸 수 있거든요. 여기에 보시면, 여기에 지금 이게 유심칩 꼽는 그 케이블이에요. 유심칩은 내가 쓰고 있는 통신사에 찾아가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 그대로 해서 그 유심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그 유심을 받아서 여기다 끼면 내가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을 여기서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태블릿 PC라, 간단하게 태블릿 PC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 태블릿 PC에서 뭐 그 유튜브나 지도, 뭐 구글 지도, 그런 것들, 여기도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있고 다 있죠. 티맵도 있고,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최신식의 안드로이드 오토 요게 장착되어 있는데, 이것만 봐도 전에 타시던 분이 이 차가 뭐 오래됐다고 해서 막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, 뭐 최근까지도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 차에 좋은 기능들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이용을 하셨던 그런 차다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실내 부분에서는
당연히 이제 약간의 사용감들은 조금씩 있습니다. 뭐 이쪽에 시트 보시면은 새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의 사용감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, 그렇지만 막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막 구겨지거나 완전히 이렇게 구겨진 막 이런 거는 아니고, 사용감이 조금 있는 차다.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. 근데 뒷자리는 조금 농담 더 보태서 거의 새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.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실내의 다른 부분들도 다 깨끗합니다. 특별하게 뭐 버튼이 뭐 날라갔거나 깨지거나 뭐 문제되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, 지금 계기판에서도 만약에 이 차는 고성능 차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계기판에 다 뜹니다. 뭐 어디 문제가 있다, 어디 문제가 있다, 뭐 점검해달라, 체크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 뜨는데,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지금 이 차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. 그렇게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, 블랙박스, 하이패스 그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이제 운전석 시트가 가장 많이 앉는 시트인데,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 깨끗합니다. 특별하게 막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트렁크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, 트렁크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, 이게 원래 달려있던 그 내비게이션 라디오입니다. 요게 화면도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지도가 이제 2012년식 지도겠죠. 그리고 뭐 다른 버튼들도 있는데 좀 약간 구형, CD 들어가고 이런 구형의 이제 그 미디어 장치를 저렇게 새 걸로 장착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전 차주분께서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 건데, 이게 그 쇼바 스프링이에요. 이런 것들까지도 뭐랄까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쓰면서 타고 다니셨던 그런 차주가 타던 차량이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놨습니다. 혹시나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, 또 전차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그냥 그걸 남겨놨습니다. 어쨌든 전차주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가늠을 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, 그런 사람이 타던 차였다면 차량 상태가 매우 양호할 수 있는 차량이다.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뭐 연식의 세월에 따른 약간의 흔적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괜찮아.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타이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. 타이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는 지금 잔량이 대략 어림 잡아서 30-40% 정도는 아직은 남아있습니다. 근데 당장 교체할 시기는 아니고, 여기 튀어나와 있는 폼이 옆면과 평평해진 때가 이제 다 됐다, 이제 0%다, 그렇게 이제 교체할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가늠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아직 폼이 조금 남아있다, 그렇게 봤을 때 괜찮고, 그 다음에 편마모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다, 그렇게 해서 좀 더 쓰실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뒷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뒷타이어도 지금 잔량이 이 정도 앞타이어랑 비슷하게 남아있습니다. 보통은 앞타이어가 좀 많이 달고, 앞타이어는 조향까지 하기 때문에 앞타이어가 좀 많이 달고 뒷타이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는데, 지금 잔량이 앞뒤가 거의 같아요.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전차주분이 차를 타시다가 중간중간 타이어가 앞 뒤가 고르게 이제 달아질 수 있도록, 앞에만 너무 많이 달고 뒤에는 많이 안 달면은 이게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고르게 달 수 있도록 앞뒤 타이어의 위치 교환을 해주면서
어느 시기가 되면은 한 번씩 타이어 위치 교환해주면서 타이어가 전체 4개 짝이 고르게 마모가 될 수 있게 그런 정도까지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 분이 타던 차량이 여기가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손받겠죠. 그 정도의 예민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운행했던 차량이면 이 차는 그런 차량이다.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차량 상태가 지금 당장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이상 없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아주 좋은 가성비 좋은 차량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 차량에 대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.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